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지수부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그 하락폭을 전혀 돌려주지 못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자, 다우지수가 전장 대비 1%가 넘게 밀렸습니다. 1.19%가 빠지면서 34,308.08포인트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1.69%가 큰 폭으로 밀렸죠. 4,412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종가상으로 2%가 넘게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종가상으로 13,411포인트 선에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국채금리의 급등세, 거기다가 뉴욕 연은에서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볼 이야기는요, 국채금리가 치솟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번 장에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 내 최고치 정말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치솟는 건 시장이 연준의 공격적인 기축에 가격을 현재 매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3월 연방고객시장위원회 이 정례회의의 의사록을 확인해 보면 FOMC 참석자들이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월 950달러 선 정도로 하는데 대체로 동의를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2.7% 후반대, 중후반대까지 이렇게 치솟는 모습, 연일 최고치 경신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감,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는 모양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내용은 미국 뉴욕 연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시간으로 11일이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3월에 조사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이 6.6%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지난 2월에 6%가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6.6%가 이번에 새롭게 조사가 되면서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의 우려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연은은 게다가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3월의 가계 재정 상황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라고 봤고 또 1년 후에도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실제 조사에 따라 나타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압박감이 상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업종별로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제히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1%가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산업재와 소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와 금융 쪽에서 그나마 선방해주는 흐름이죠. 0.5% 안팎의 하락세를 연출해줬는데 그 이외에는 모조리 1%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의 급락에 따라서 이 에너지 업종의 큰 폭의 조정이 연출이 됐죠. 에너지 업종은 무려 3%가 넘게 급락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자, 거기에다가 특히 IT 쪽이나 서비스 업종까지도 2%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IT가 2.6% 조정을 받았고 서비스도 거의 3% 가까이 폭락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부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까지도 상당한 낙폭을 보여줬죠. 1% 후반대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전 업종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간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부담감이 맵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온통 빨간불 투성이다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요, 대형 기술주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총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모조리 하락이 연출이 됩니다. 자, 먼저 애플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애플이 2.5%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연출이 됐죠.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낙폭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94%, 거의 전장 대비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 가운데 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도 못지가 않습니다.
3.15% 급락세 보여줬고요. 페이스북도 2.6%의 하락세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아마존과 테슬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자, 아마존이 2.16% 크게 떨어졌죠. 거기다가 테슬라의 경우에는 낙폭이 이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83% 정말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거의 5% 가까이 밀려났죠. 자, 이렇게 미국의 시총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시총 탑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 미치는 부담감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5.2% 이번 장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 연출이 됐고, 퀄컴과 또 인텔 그리고 AMD까지도 뚜렷하게 빨간불 들어오면서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뚜렷하게 하락이었고, 자일링스의 경우에도 하락이 연출이 됐죠. 이 밖에 아래쪽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에 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쪽의 종목들도 뚜렷한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자, 반대로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을 좀 해줬던 것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금융 관련주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금융주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그 시장 대비해서 은행 쪽에서 특히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히 웰스파고 같은 종목은 1.2% 오히려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이 전체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선방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몇 안 되는 파란 종목이 녹색불을 켜는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결제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얹고 갑니다. 페이팔이라든지 이렇게 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뚜렷하게 1% 안팎의 하락세 연출이 되는 모습. 이 중에서도 금융주들 가운데서도 은행과 결제 쪽, 이때 기타 다른 쪽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헬스케어 쪽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이쪽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스부터 1%가 넘게 떨어졌죠. 그리고 화이자와 머크사 1%, 2%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일라이 릴리 또한 이렇게 하락부를 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들과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던 종목들 약간 엇갈리는 모습. 최근 장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뚜렷하게 선방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런 종목들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보시면 간밤에 국제 유가 급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건 에너지 업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상당한 충격을 얻고 갑니다. 자, 에너지 업종들이 특히나 이렇게 3%, 2% 넘게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 업종들의 전체적인 부담감 맵을 통해서 바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해줬던 것은 이렇게 산업재 쪽에서는 조금 더 상승하면서 녹색불 켜는 종목들이 이렇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는 AT&T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T&T는 워너 미디어 사업을 분사를 하기 위해서 이 디스커버리사와의 거래를 종료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7%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합병된 회사는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요. JP 모건 쪽에서 이쪽에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이쪽에 상승 탄력을 상당히 받는 모습이었죠. 차트 보시면요. AT&T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확실히 좀 하락하는 모습 19.77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면 세일포인트 테크놀로지스 보실 텐데요. 자, 이쪽에서는 사이버 보안 회사죠. 월요일장에서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토마 브라보의 69억 달러 또는 주당 65.25달러의 인수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29% 뚜렷하게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모든 현금 거래는 2022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전장 대비 29%대 뚜렷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죠. 바로 갭으로 뜨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 셀포인트 테크놀로지스의 경우에는 주당 64달러 선에서 근접하면서 이번 장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확인해 보시면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프랑스 증시만 상승 마감하게 됐고 이렇게 다른 주요국 증시는 일자리 부담감을 안게 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프랑스 주식 시장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1차 투표 결과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안심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27.8% 득표를 했습니다. 23.3% 득표를 확보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일단 프랑스 시장에서는 이런 대선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새고요. 자, 보시면 프랑스 까크 지수가 홀로 0.12%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6,555포인트 확인이 됐고요. 자, 이 밖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0.64% 밀리는 모습 14,192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같이 한번 나란히 밀렸죠. 0.67% 하락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7,61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국제유가는 중국의 봉쇄로 인한 수요 위축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락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 WTI 가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3.7%가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지금 배럴당 94.73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국제유가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줬고 관련 업종에서도 부담감을 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 구리 가격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우려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구리 가격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좀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 보시면 톤당 1.51% 전장 대비 밀렸죠. 톤당 1,138.5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 금 가격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국제 금값,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경계감이 좀 나오는 가운데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상대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요, 전장 대비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1,948.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채 수익률인데요. 미국 10년물이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최고치 경신 소식을 연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5.9bp 상승한 2.774%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재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컸었는데 전장의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7%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업종 등 성장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체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점도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15일간 계속된 중국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해제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고 반면 중국의 3월 구매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악재였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3월에 조사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 가격은 6.6%로 지난 2월에 6%보다 크게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반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 가격은 3.7%로 지난 2월에 3.8%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1년 후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지난 2월에 5.7에서 6%로 상승해 2020년 2월 팬데믹 이전 수치였던 3%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임대료는 10.2%, 의료는 9.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휘발유 가격은 9.6%로 0.8%포인트, 식품 가격도 9.6%로 0.4%포인트 상승했으며 1년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는 3월에 3%로 석 달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소득 기대치는 3월 중 3%를 기록해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가계 지출에 대한 기대치는 1.3%포인트가 상승한 7.7%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1년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28%로 연초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 65명을 대상으로 한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난 1월 설문조사 당시 18%에서 이같이 10%포인트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방침이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공급 충격이 가해지며 경기 침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4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도 2.6%로 종전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절반 이상은 올해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무려 84%는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고 57%는 연내 0.25%보다 큰 금리 변동을 2, 3회 더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6월에 7.5%를 기록한 뒤 12월에는 5.5%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23년 후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은 2.9%, 연준의 목표치인 2%가 높을 것으로 봤고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으로는 33%가 원자재와 식량, 휘발유 가격을 그리고 15%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오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연관님 그런데 증권사 베어드에서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제시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하향 제시했다는 뉴스로 그래픽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5% 하락해 $219 1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어드는 반도체 수요 둔화를 이유로 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낮췄으며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360에서 $22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약 2.7%가 낮은 수준입니다. 베어드는 과잉 재고, PC 수요 둔화,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소비자 수요 둔화와 그에 따른 그래픽 카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최근 GPU 분야에서 소비자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6월로 알려진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대러시아 제재가 회사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켰다고 지적을 하면서 러시아가 개인과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GPU 수요가 컨센서스보다 큰 시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1.2% 상승이고 개장 전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알버슨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